안녕하세요, 찰리브입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때는 거의 3시 40분 정도? 그때 정도에 이제 일어나서 시장을 보고 뉴스를 추리고 막 이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한 2시 무렵에 깼어요. 2시 무렵에 깨서 일단 블록폴리오도 보고 차트도 보고 지금 현재가 어떻게 돌아가나. 근데 제가 영상을 녹음하기 전에 저도 이제 매수를 하려고 지금 현금 준비했던 거를 이제 준비 중인데, 아직 매수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잉여 현금, 그러니까 비상금을 놔뒀던 거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주봉이든 일봉이든 4시간 기준이든 월봉이든 아무것도 지금 현재 양봉으로 지금 돌아선 게 전혀 하나 눈에 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볼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뉴스적인 관점에서도 바이낸스 갖다 계속 막 압력을 넣는 어떤 세계 각국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호주까지 바이낸스에서 선물하고 옵션에 관해서 이것에 관해서 금지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건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사실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거든요. 이거는 헝다 그룹의 어떤 위기 의식이 어떤 전파돼서 전이 돼서 지금 현재 이런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 여파를 미친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안한 장세를 의도하는 엘리트들의 어떤 전반적인 의도가 다 미국 정부도 다 관련해서 깔려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게리 갠슬러가 어저께서부터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오늘 새벽까지도 이제 그분 코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선 되게 중요한데, 이 게리 갠슬러 색 의장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카지노 포커판에 그냥 칩일 뿐이다 라는 어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비하하는 거거든요. 이게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현재 이제 직관적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냥 도박판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 규제안이 나온 것들은 허점이 되게 많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수정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개정해서 규제안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번에 인터뷰에서 나온 거는. 그래서 그게 언제 나올지 그것만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차트적인 관점에선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벤자민 플런트는 이미 3일 전에 예견을 했었고, 이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4만 달러를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적인 견해를 이렇게 피기보다는, 그래요, 그냥 제 자신이 만약에 차트를 보고 월봉이다, 주봉이다, 아니면 일봉이다, 4시간짜리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도치 패턴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 없어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만 달러 깨지면 아무래도 이 분이 말씀하신 견해대로 역해된 숄더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 이번 달 말까지 좀 불안한 장세가 연이어서 있지 않을까. 근데 4만 달러를 지지해주면 내일 극적 반전을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좀 영향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마감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음봉으로 마감됐어요. 제가 이거 캡처하고 나서 다시 이제 마지막에 살펴보니까 다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가서 이제 마이너스로 됐더라고요. 근데 헝더그룹에 관해서 오늘 막판까지, 오늘 저녁 뉴스까지 만약에 마지막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그널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게 아마 내일 반전 드라마를 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한편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미디어라는 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공포감을 조성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서 그런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면 그냥 좀 안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램보라는 분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분하고 이제 견해가 비슷한데 9월달은 전통적으로 장세가 약세의 흐름이 되게 많았어요. 주식이든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이든. 근데 제가 그 도표를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2017년 9월 달에 비트코인이 10,000달러로 펌프를 시작하기 전에 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뭐 2016년 초반부터 이제 2017년 말에 불장도 겪어본 사람인데 실제로 이때 이랬었어요. 그래서 뭐 9월 달에 뭐 하락장이 오면서 이제 연말 4쿼터는 대폭락장으로 갈 거야. 막 그런 얘기가 사람들 간에 되게 많이 돌았었어요. 그때 상황엔 사실 그랬었어요. 뭐 지금은 인프라가 깔리고 뭐 규제안이 어떻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각종 미디어와 매스컴들이 막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만 그때는 유일하게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가 유일했었어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감이 극심했었죠. 이때는 뭐 가격이 실제로 3,000달러 아래로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극도의 어떤 공포심이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0월달 들어서 갑자기 막 코인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까지. 그러고 나서 2월달 들어서 폭락장이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도 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보기에는 엘리트들이 좀 몰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나왔고 그리고 CNBC에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2024년까지 그러니까 주식 마켓이 UK를 넘어서 5위로 등극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2024년까지 인도 마켓에 관한 비전 제시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인도 시장에 관해서 이제 제가 간간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갔다 와본 사람이고 가서 뭐 인도 현지인들하고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일본인들, 그리고 머리 노란 뭐 영국인들, 그리고 뭐 미국인들, 뭐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이 가 계신데 삼성이나 아니면 현다이나 아니면 뭐 중공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포진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근데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그들이 또 뭐 인도로 들어가기 전에 중국에 이미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결을 봤기 때문에 저도 인도에 잠시 이제 들어갔던 거고,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그냥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 코인에 관해서 WRX와 DCX에 관해서 만약에 이번 뭐 폭락이 온다,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서 4만 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면 저점 분할 매수로서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큰 포텐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터질 거예요. 다시 상승장이 오고 바이낸스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런 관점으로 이것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30년이 되면 과연 인도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컨센서스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올해 연말이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3.5%를 찍을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이 견해는 뭘 뜻하냐면 테이퍼링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테이퍼링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 이게 찍는다는 얘기는 12월 달이나 1월 달에 테이퍼링에 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회적으로 한번 유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이걸 오늘 뭐 어떤 한 분이 이제 트위터상에 올리셨는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여기 가상으로 제가 네모칸을 이렇게 커서로 쳐보면 여기 보시면 이 2년 빼고 나머지 2년 빼고 나머지 해는 다 마이너스 극한으로 떨어졌었어요. 역대 이래로 9월달. 근데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그래도 장세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통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에 지금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에 잘 대응을 해보고 잘 버티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레이 달리오가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거든요.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또 다른 양적 완화, 또 다른 랑적 완화가 진행될 거야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FOMC 회의가 23일 날 새벽 3시에 한국 시간으로, 그때 아마 오늘까지 이제 회의 결론을 맞춰서 이제 금리나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만에 하나 테이퍼링 얘기가 만약에 내일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공포장이 아마 금융시장에 아마 몰아칠 거예요.
주식시장이든 뭐 가상자산 시장이든. 그러나 그게 있은 이후에 그걸 명분 삼아서 아마도 인프라 법안 통과와 양적 완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그들의 뭐 엘리트의 계획을 우리가 뭐 선과 후의 차이지 어떤 이 로드맵상에 정해진 이거는 다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양적 완화는 진행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자, 레이 달리오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인프라 법안과 지금 그 어떤 뭐 경제 패키지 이번에 뭐 양적 완화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거든요. 보다 중도적인 민주당원은 3조 5천억 달러의 규모의 경제 패키지의 규모와 범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원인 민주당 의원도 지금 이게 이 범위가 너무 많다라고 의문을 제기한대요. 그래서 어떻겠어요? 공화당만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까지 지금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투표가 27일 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 22일 날이잖아요. 5일 남겨두고 지금 벌써서부터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당원까지. 그래서 27일 날 투표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만약에 통과가 되면 10월 달 들어가서부터 불장이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연기가 되면 10월 초를 지나서 10월 중순쯤 돼야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10월 13, 15일 이후는 돼야 아마 우리가 원하는 원활한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런 뭐 경제적인 어떤 이런 이벤트적인 거 이런 걸 다 총망라해서 이런 걸 보거든요. 오늘서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광고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새로운 광고가 시작됐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GKC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답답하실 텐데 호라이젠만 좀 많이 올랐잖아요. 호라이젠을 좀 더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어쨌건 이번에 메인넷 행사에서 뭐 주코 윌콕스하고 부텔린하고 그리고 파일코인 이제 관계자가 나와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파일코인, 이더리움, 지캐시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파일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같이 뭉쳐서 2밀리언이나 되는 어떤 그 투자금을 이번에 지캐시 쪽에 펀딩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같이 움직이게 될 거다 라는 어떤 그 뉘앙스를 지금 대중들한테 어떤 시사하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장세가 되게 안 좋아서 이런 호재성 기사가 6시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등이 없는데, 반등도 없고 그냥 마이너스인데, 어쨌건 향후에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것도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제 한마디 하는데, 미국 이제 규제 당국한테 코인베이스가 직접 이제 이 가상자산 산업에 관해서 어떻게 이 규제를 해야 되는지,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직접 그 브리핑을 하겠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곧 이제 얼마 안 가서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커밍 데이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하겠다, 다가오는 날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당국자들이 브라이언 암스트롱보다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더 전문가일까요? 이 사람보다?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보다. 그리고 이 전문가가 필요로 해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에서 예전에 거기 대표예요. 어떻게 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근데 그때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이, 코인베이스가 진두지휘하는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이 사실은 XRP를 증권으로 치부한 게, 증권이란 점수를 준 게 사실은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해답도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규제안에 관해서 아마 뭐라고 제안을 하면 그것에 관해서 아마 억셉이 될 거예요. 미국 정부 당국도.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쨌건 이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기를 빨리 바라야죠. 어쨌건 중요한 건 게리 갠슬러보다는 이분이 이제 뭐 말씀하시는 그 법안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여과돼서 아마 투영되지 않을까, 법안 확정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긍정적인 뉴스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이 못 드린 것 같은데, 불안한 어떤 그 시장 장세에 1회 1비 하지 마시고 오늘은 차트를 키시고 내가 언제 정도에 매수를 해야 될까,
눈을 부라리면서 4만 달러 안 깨지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제 오늘은 좀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